안녕하세요. 저는 직장에 다닌 지 1년 만에 퇴사한 20대 남자입니다. 저는 사직서에 못 쓴 진짜 퇴사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팀장님, 저 퇴사할 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회사를 빨리 관두냐 하셨죠? 왜 이렇게 팀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만 자꾸 바뀌는지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팀장님, 저는 영어랑 1어를 잘하고요. PT 기획을 잘해서 이 회사 들어왔습니다. 근데 팀장님은 저한테 민원응대랑 단순 문서 처리만 시키셨죠? 그것도 1년이나요. 제 적성이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키시는 거니까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하니까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앞서 나가는데 저만 도태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하는 겁니다. 너는 집에 돈이 많냐? 회사 관두면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셨죠? 저 돈 없습니다. 근데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문서 처리 같은 단순 작업보다 선배님들의 전문성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. 앞으로 다음에 들어오는 신입은 그런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팀장님, 부탁드립니다. 맞아요. 고민 많이 했네. 사직서에는 차마 쓰지 못한 퇴사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분은요, 퇴사하는 게 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본인의 장점이 분명히 뭐 일어나 혹은 뭐 PT, 영어. 네, 뭐 영어 회화 이쪽에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단순 업무만 시켜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낀다? 그렇지. 뭔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게 맞지 않나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재용 아나운서 어떠세요? 근데 팀장이 진짜로 일부러 물 먹이면서 저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. 네. 그런데 입사한 지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. 1년 됐을 때는 순환 보직도 필요하거든요. 이게 문서 처리 같은 단순 업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단순 업무 누가 하라는 거예요? 그럼 그거 할 사람을 또 아르바이트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입사 1년째. 왜 우리 취권 같은 거 보면 소화자가 어느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어느 때 성령한테 얘기를? 취권을 가르쳐주기 전에 예. 이렇게 물 떠와라 맞아, 뭐 맞아. 해와라 그렇죠. 이래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민원 업무하고 서류 처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회사 돌아가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맞아.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 그렇죠, 잘하시는 그렇죠. 거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해봐서 그런데 1년 차 징크스, 3년 차 징크스, 5년 차 징크스, 10년 차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한 것 같은 느낌? 그럴 수도 있네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거 말씀하시면서 취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이에요. 확실히. 근데 전 사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월급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게 인상적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긴 했었는데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한다. 이런 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퇴사도 사실 젊고 패기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팀장님 저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패기로 다른 데 가서 자신의 성장을 하면 잘할 것 같고요. 또 이 팀장님도 사실 이 신입사원이 왜 나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러니까, 맞아. 아, 뭐 때문에 나갔을까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. 기성세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뭐 MZ세대나 네. 또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. 신입에게 회사를 관둘 때 이 말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? 회사 욕을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직장 상사에 대한 그 불만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막 이렇게 대놓고 하고 이러면 그래. 나중에 어쨌든 그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이게 맞아요. 돌고 좁아, 돌아서 세상 좁아요. 야, 쟤는 그 욕하던데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제일 곤란한 게 서로 이렇게 수임 씨하고 나하고 막 있어. 근데 막 누구 욕을 해. 근데 막 동조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사람이 저희 가서 야, 걔가 걔도 그렇게 얘기하던데. 그래, 그렇게 반드시 돼버려. 얘기해요. 반응 보이면 안 돼, 그럴 때. 기밀이 없어요. 그런 거예요. 좀. 그러면 또 만약에 퇴사를 할까 말까 하는 직장인들한테 이런 회사는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하는 뭐 기준점이 좀 있을까요? 조언 좀 해주세요. 저는 이제 3대 어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회사가 있어요. 회사 전체 분위기가 이건 물 먹은 솜보다 더 어둡다 싶은 그 먹구름 속의 분위기가 있는 무거운 계속 지속되는 회사 있어. 아니 우리가 왜 업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계속 어두운 경우라면 저는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.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어두운 회사가 있어요. 굳이 나에게만 정말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는데
그런데 단기가 아니라 아주 장기에 걸쳐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나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계속 주고 있다. 맞아. 그럼 저는 그 회사는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미래가 어둡다.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단기도 별로지만 장기도 좀 별로고 이게 결코 이 회사나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3대 어둠 안에 있을 땐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이든지 좀 익어야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. 그때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요 익어가는 시기 정도를 보통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보통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회사를 익히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이상 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요새 MZ세대는 일명 풀린 효과라 그래서 정말 똑똑한 세대입니다. 훨씬 더 윗세대들보다 IQ도 높고 아주 창의성도 좋고 또 다국어를 또 하고 문화적으로도 확산성이 넓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옛날에 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잘하는 능력 중심으로 좀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맞아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자, 라떼는 말이야 두 번째 주제입니다. 딸아, 아들아,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결혼을 안 하니? 결혼을 안 하니? 네, 고민이에요. 결혼 왜 안 하니? 청년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. 네, 비혼을 결심한 MZ세대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. 네. 이번에도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. 사진 볼까요? 옛날 드라마. 혹시 드라마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? 알죠. 옛날 드라마네요. 워낙 이제 2005년 MBC에서 화제가 됐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. 노처녀 주인공이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로맨틱 코미디물이었는데요. 이때 퀴즈예요. 노처녀로 나온 주인공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? 어머, 그때 나 생각 안 나는데. 서른 노처녀니까. 한 34 정도 마흔 되지 않아요? 가까이? 됐나? 마흔 가까이 마흔 노처녀니까. 예전에 30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어. 옛날엔 그랬죠. 그랬죠. 네. 32살? 3살? 정답은요. 저 때가 2000 몇 년이에요? 5년? 2005년? 네. 그러면 그럼 한 30 넘은 거 아니야? 30 넘은 거. 30 넘었겠죠. 다섯? 딱 30살. 아, 30살이요? 네. 그래, 예전에 그랬다니. 놀랍죠. 그 앞에 당시 3자 찍으면 노처녀라고. 맞아요. 현빈 씨가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이었는데 맞아. 그 남자 주인공의 나이도 27살이었습니다. 드라마가 반영된 2005년에는요. 여성의 평균 초연 연령이 27.7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살, 30살이면 노처녀다라는 그 설정이 네. 드라마상에서 가능했던 맞아요, 거죠. 가능했어요. 네. 맞아요. 제가 예전에 방송 볼 때는 거기서 되게 노처녀로서 이렇게 역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3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 그치.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 든든하던 삼식이가 27살인데 노처녀 뭐. 그럼 더 충격적이다 진짜. 27살밖에 안 됐는데. 애기잖아 지금. 지금은 노처녀란 말 쓰면 이거 성차별적 단어입니다. 네. 쓰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뉴스 헤드라인에 노처녀란 말을 썼었는데요. 지금은 아예 쓰지 않아요. 네. 아예 쓰지 않는데 지금 뭐 요새는 노처녀란 말 쓰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언제 결혼하냐, 국수 먹여줄 거냐 난리 납니다. 네. 그렇구나.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얘기 들어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10년,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 워낙에 달라졌기 때문에요. 라떼는 말이야. 진짜 그 한참 활동할 때 20대잖아요. 네. 근데 결혼 안 했던 친구도 26에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항상 TV는 사랑하시고 막 사람 찾으러 다닐 때인데 결혼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하나 둘씩 하니까 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조급해지죠. 30 넘어가면 아예 못해. 뭐 처녀 귀신데 이런 얘기 막 떠도니까 되게 불안해지는 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.
요새야 뭐 다 골드미스라고 부르잖아요. 왜냐하면 딱 재력을 축적해 놓으니까 맞아. 골드미스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약간만 이제 안 한 상태로 조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약간만 예민하게 보면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고 네. 이런 말 진짜 많이 썼고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상황 자체를 결손이라고 봤거든요. 맞아, 맞아.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건데 사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데 네. 요새야 뭐 다들 결혼을 많이 안 안 하는 하는 거야, 정말. 세상이라 이걸 이게 결손이나 문제나 부족으로 보진 않죠.